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 시황 물론 연휴지만 쉬지만 그래도 할 건 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먼저 미국 시장의 변화 체크해 보고요. 한국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 또 이벤트는 많기 때문에 일정과 관련된 쪽들을 한번 좀 챙겨보고 거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면서 그냥 소박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시황 월요일이지만 일요일날 올라갈 것 같고요.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이 정도 위쪽에서 막 고민을 하다가 밑에서 이제 탁 털어는 걸 한번 보여줬고 그럼 위쪽으로 더 진입되는 약간 제 시나리오 중에서 1번 눌렸다가 다시 간다 아니면 그냥 갔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번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꾸역꾸역 지난 직전 고점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18,200에서 조금 더 가면 뭐 300 뭐 이 정도쯤까지 일단 여기가 시도가 가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시장은 강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역할론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즉 그동안에 강하게 나갔던 트럼프 반감이 크다 보니까 좀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안 되겠다. 당신이 앞장서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베센트가 앞으로 더 나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특히 베센트는 그나마 이제 월가를 대표한다는 관점들 헤지펀드의 운영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월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유하게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한마디가 더 좀 시장에서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쪽으로 좀 역할론이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가만히 봤을 때 트럼프가 그럼 이러다가 못 참고 한마디 툭 던진다. 그럼 시장 반응이 또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라는 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 이제 미국 시장은 뭐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르고 의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까지 올라서 이런 거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발표 혹시나 걱정을 많이 했었던 비농업 고용자 수, 즉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3만 건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20만 건 미칩니다. 20만 건 미치다 보니까 일단 과거만큼 강한 고용은 없을 거야 라고 보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17만 7천 건 나쁘지 않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지금 bad is bad, good is good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지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아이고 이거 지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일 텐데 지금 그나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들이 괜찮다란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게다가 그래도 지금 보면은 3월 수치, 2월달 수치 이게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일단 좋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수치들은 하향된다. 이거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세부적인 걸 보게 되면은 지금 관세 부과전 선적을 위해서 운송 창고, 뭐 부활절 연휴 반영하면서 음식 서비스 이런 쪽들은 괜찮았습니다. 헬스케어도 괜찮았고요. 그런 쪽인데 연방 고용 감소했죠. 거기다가 또 장기 실업자는 167만 건으로 크게 올라갔다. 근데 장기 실업자는 여기서 좀 저희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없는 게 이전부터 한 150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도 뭘 끌어올리느냐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이제 더 포함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점점 더 그러니까 취업의 욕구가 좀 사라지는 쪽들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물론 기회가 박탈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잡 오퍼와 관련된 쪽의 대응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와 관련된 쪽에 대한 데이터들은 약간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가 실업률이 4.15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시간당 임금은 0.2% 둔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경제에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일단 연준은 그냥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일단 패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 쪽에서 그냥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계속 관세 일단 지금은 7월까지 한 10%만 지금 관세가 부과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다 그 보편 관세가 사후 관세가 지금 연기가 됐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당장 물가 튀는 거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물가 크게 튀지 않고 경기도 괜찮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또 지금은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주신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시하고 있던 고용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시장은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뭐 또 이렇게 되니까 5월달 고용이 불안하다 또 맨날 불안해요. 지금 관세 때문에 이것저것 될 것 같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관점들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정도로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뭐 5월달 잘 나오게 되면 아니야 6월달이 불안해. 근데 아니면 7월달 이제 만약에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 다시 90일 그 위에 했던 것들 다시 쭉 올라간다 그러면 불안해. 계속 불안만 하겠죠.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보고서 쪽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양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서 안정적인 균형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미란 보고서가 뭐냐면은 트럼프 이게 관세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던 보고서로 이게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압박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했었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그겁니다. 관세 인하를 해야 된다. 미국에서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관세를 이제 중국의 압박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 뭐 무역을 바로 잡자라는 쪽들 그리고 또 재정을 확대하자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내용들로 차 있었는데 요게 뉘앙스가 약간 바뀌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장기화되게 되면 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관세 인하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본 틀이 뉘앙스가 좀 바뀌네 라는 쪽들인데 예전에 트럼프였었으면은 또 난리 났죠. 관세는 아름다웠고부터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조용하네 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그나마 안정을 받는 것 같고 근데 모르죠. 언제 또 튀어나와서 나 살아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중국 쪽에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 계속 언급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지금 펜타닐 원료 이것도 단속 강화를 검토 중.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펜타닐 갖고 걸어 넘기니까 그래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변화될 수 있다는 노력들을 보인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또 하나 그 $800짜리 이하의 소품 그 소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머신 쪽에서도 이제 미국 상인을 영입해서 현지 물류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서 물류를 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지금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쪽들이 약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살려고 하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소매업체들이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들은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압박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물론 지금 입장에서 뭐 인도가 가장 먼저 될 것이다. 일본, 뭐 한국, 유럽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장 그래도 빨리 타결을 봐서 관세를 한 10% 또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EU까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마저도 없애라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가장 확고하죠. 요거는 최소 안 없애줄 것 같습니다. 10%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자기네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해봐야 경기가 침체되면 더 안 좋은 모습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10%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뭐 하는 짓이냐 지금까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대신 원하는 거 요구해라 그걸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들 쪽에서 이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이 좀 빠르게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종목별로 좀 잠깐 볼까요?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뭐 잘 나왔네요. 그래서 2.5%대 상승이 들어왔고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좀 괜찮네요. 그런 것 같고 나머지 TSMC 뭐 램리서치 뭐 어플라이드 배터리들 다 괜찮았습니다. 테슬라 일단 오늘 아침인가 잠깐 아침에 본 거 이해하면은 FSD 이제 관리자가 없는 버전으로 몇 개월, 수개월 아니면 several months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아니면은 이거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줄 것이다는 거에 대한 반대 얘기가 아닐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개월 내에 이제 감독자 없이 차가 돌아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FSD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머스크의 이제 복귀를 하면서 테슬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백악관의 생활은 참 재밌었다. 그리고 좀 흥미로웠다.
하지만 테슬라가 공격받았던 거는 너무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약했던 거 이제 챙기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 텐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FSD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 반대로는 웨이모도 역시 경쟁이 심해서 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지금 상호가 먼저 돼서 움직이는 거는 웨이모가 조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 야간 시간에. 그래서 LA 지역 쪽이죠. 물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밖에 애플만 안 빠졌으면 주가가 더 강했겠네요. 그다음에 쭉 뻗었겠는데 애플은 약합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 매출이 약한 것들, 뭐 컨퍼런스 콜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의 비용 증가.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세가 없었으면 충분히 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팍스콘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이나 나머지 부품 조달하는 과정 쪽에서 비용들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다 보니까 애플의 앞으로 전략들이 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나 아니면 뭐 베트남, 뭐 아니면 또 공급방을 확 짧은 시일 내에 확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쪽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쪽들도 빅테크 기업들도 괜찮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중국 쪽의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판도더부터 나머지 기업들 한 뭐 주가도 한 4%대씩 올라간 거 보니까 4%,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거의 뭐 그냥 무시하고 7% 올랐네요. 예, 보니까 이번에 그 관세랑 무관한 쪽에 대한 섹터들 쪽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좀 더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AI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히 대상이 국방부라고 하는 쪽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다는 쪽들, 그리고 아니면 플랫폼 쪽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실적을 갖고 있는, 그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안 빠지고 오히려 고가가 나버리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기 시장이 이제 반등하면서 쭉 올라갔을 때 다른 하드웨어적인 입장 쪽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오히려 조금 주춤했다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고점대에서 한 10% 내외 정도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다수 나올 정도로 밑에서 빨리 돌았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은 실적 기대감 이번 주에 또 쫙 있죠. 실적 관련 쪽들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노브노 디스크도 뭐 힘센 허스 이거 한 또 12% 올랐네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관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라일리도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일단은 또 제약 쪽에서 흐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미국 시장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저희 파워시황은 앞으로 이제 국내장을 좀 더 신경을 쓸게요. 예, 미국 시장 종목들은 흐름만 쭉 한번 보고, 예, 큰 분위기 보고, 예, 좀 더 섹터와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그래야 좀 더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 열리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이용할 건 이용하시게 되면 정말 좋겠죠. 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주식 이 관련된 쪽들은 뭐 그냥 큰 흐름만 딱딱딱 보고, 예, 한국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섹터와 종목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혼자 하는 개편,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요때 수요일이죠. 그때부터는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일단 나머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휴장일 텐데, 그래서 야간 선물이 0.68%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 0.7%, 그렇게 되면은 27에 14, 57에 57, 35. 예, 그러면 한 17포인트. 그렇게 되면은 약간 2,580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수치인데, 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사이에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 시장의 변화 보고 다음에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개장할 걸,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5월 5일은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또 하나가 나왔죠. 달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화 보세요. 36원 빠져서 1,400원을 이탈했습니다. 와우,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엔화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달러나 엔화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원화만 이렇게 난리 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만 달러도 더 빠졌습니다. 대만 달러가 한 4% 가까이 그러니까 대만 달러 입장으로는 4% 강세, 한국 입장으로는 2% 이상 강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이번에 그 1+1 패키지 쪽에서 7월 달에
두 나라에 대해서 너무 환율을 낮게 또 저환율로 유도를 하는 것들에 대한 모종의 무슨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 나왔던 게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TSMC 가서 뭐 다 미국에 와서 돈만 빨아가는 거 아니냐. 한국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방위비는 절대 올려주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뒤틀어서 비튼 나라들이 이제 두 개 나라들인데 이게 뭐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고 두 번째는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전략적인 부분들이 일단 과거에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때려 그러면 그래 봐라 우리는 계속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서 계속 또 수출 모멘텀을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미국 빼고 나면은 수출 관련된 쪽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이 여러 가지 파고가 나왔을 때 게다가 또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그림자 금융부터 부동산이 시작돼서 위축됐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거 일단 우리도 내수의 파워를 보여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내수를 키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안화를 강세로 가야 됩니다. 위안화가 좀 버티게 위안화의 강세 쪽으로 유지를 해줘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환율이 강세로 가야 뭐 그 여행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구조가 나오겠죠. 수입 물가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내수가 보강이 된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다르게 2기 때는 위안화를 약간 강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위안화는 그들도 그래요. 위안화의 결정은 아마 통화들이 그러니까 달러, 유로화, 엔화, 그 다음에 여기 원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27개국인가 통화를 다 선점을 해서 다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안화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고요. 플러스 하나 알파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그거는 그 시대 그때 맞게 정부에서 조절하는 어떤 통화량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 다 있지만은 플러스 알파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 정부의 마음에 맞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위안화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해당되는 한국의 원화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동향과 원화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에 따라서 지금 한국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하는 쪽들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환율만 강세로 갔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체력들이 강해져서 지금 수출이 잘 돼서 뭐 나쁘진 않아요 수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 한국 체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GDP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자신은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섹터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내수 관련된 쪽들이 그나마 좀 최악은 지나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쪽에서 내수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잘 체크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내수 관련된 쪽들 약간 관세와 무관하고 내수 쪽들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유통 있을 거고 뭐 이마트 같은 뭐 유통도 물론 있을 거고 게다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쪽도 금융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면세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카지노, 뭐 여행 이런 쪽들 또 관세 약간 관세가 아니죠. 세금 환급 이런 것들 이거 다 하게 되면 그런 쪽들 쪽에서 변화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에 중국 소비, 한한령, 내수 이런 거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명기기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 변화들이 가장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는 또 올라가네요. 그런 쪽에서 금리 올라갔는데 이거 지난번에 금리가 약간 하향 안정되면서 나오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 또 약간 핀트가 약간 어긋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강하다? 이거는 그냥 경제 지표가 강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는 하향으로 계속 안정을 받기 시작해야 주가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걸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 관련된 쪽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국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휴장이니까 이번 주 휴장이긴 하지만 좀 챙겨봐야 될 일정 이벤트에 관련된 쪽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월요일 날은 BJ업 서비스업 쪽이죠. 지수 발표될 거고 아마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실적 중에서 팔런티어가 나옵니다. 장전일 거예요 이게. 팔런티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지난번에도 팔런티어 실적 나오고 그냥 쫙 하고 갔었죠. 이번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 오히려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신고가 또 강하게 돌파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3월달 무역 수지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 또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좀 많이 개선됐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나오는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또 수입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관세를 앞두고 많은 수입 단기적으로 몰렸을 거고, 수출은 그만큼 못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무역 수지는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트럼프는 그거 봐라, 이거 무역 지금 불공정한 거야, 때려야 돼 라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중요한 겁니다. 화요일날 요 이벤트 중에서 저는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얘기를 좀 속 시원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관세라든가 통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또 나오는 중국과의 관계, 기타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럽의 최대 전력반도체 전시회 DBI텍이 참여하면서 이것도 눈길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본코리아는 이건 뭐 말만 계속 많네요. 보호에서 해제됩니다.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관련된 쪽에서 AMD 실적 발표하고요. 에너지 쪽 관련된 쪽에서 전력기기 쪽과 전력 생산 쪽과 관련된 쪽들 같이 보아야 될 것 같고, 아리스타 네트워크 발표되고요. 쿠팡이 아니죠. 쿠팡. 이번에 실적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쿠팡의 입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될 거고요. 5월 7일은 저희 이제 개장합니다. 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마저 쭉 나오겠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FOMC입니다. 이쪽에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그 뉘앙스만 봐야 되겠죠. 근데 제 가장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QT, 이게 좀 더 축소로 가든가 이렇게 나와줘서 시장의 안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좀 이벤트가 있는데,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 연결됩니다. 삼성 SDI가 ESS용 ESS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요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근데 그래도 유럽은 중국을 그렇게 완전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삼성 SDI 걸 쓴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ESS입니다. 이거 관련 쪽들은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유럽 간학회 연결되는데 뭐 특별히 좀 부각은 안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바이오 코리아 2025.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고, 여기서는 총출동합니다. 국내 업체들 총출동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빅파마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를 연결하려고 정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한다는 쪽에서 결과가 이런 데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이것서 동영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실적부터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거 지금 롯데 칠성 이런 것들, SK 바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카카오 그룹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실적 발표하네요. 이것도 한번 눈여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종목 쪽에서 요즘 강하게 올라가는 아이스크림 에듀 12전원 들어옵니다. 이거 눈여봐야 될 것 같고, 데브시스터도 추가 상장 들어오는데, 주수는 제가 안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갖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찾아보시고요. 여기 네 종목들이 갖고 있다, BW 관련된 쪽들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뭐가 추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 전쯤에서 상장되기 한 이틀 전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공매도가 확 들어옵니다. 이게 어디서 봤냐면 저희 이수페타 시세에서도 보셨어요. 이수페타에서도 먼저 공매도가 확 들어와서 공매도 포시를 쫙 했는데, 거기서 빠지자마자 다음에 오히려 공매도를 자극할 만한 또 이제 어차피 증자 들어올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물량 부담에 대해서 먼저 공매도가 쳤는데, 그걸 받고 그대로 끌어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했던 세력들 솔직히 당했습니다. 이번에 더 빠질 줄 알고 공매도 3일 전부터 강화시키다가 주가 급반등하면서 요거 말아올린 게 있습니다. 공매도 청산한 숏 커버링이 있습니다. 스퀴징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에 스퀴징 정도면은 이랬다가 잠깐 쉬다가 그 다음 거의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스퀴징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건요.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 돼서 안 좋다라기보다 회사의 체력들이 중요하겠죠. 이거 증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희석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나오게 되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실적 발표하는 거 미국에서는 노보 노디스크는 유럽 쪽이죠. 노보 노디스크 있을 거고, 디즈니 있을 거고, 우버, 월트 디즈니,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갔네요. 유니티 소프트, ARM, 아이온큐 조비항공, 그러니까 약간 테마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던 양자 컴퓨팅이나, 그리고 또
드론 이런 쪽들, UAM 이런 쪽들이 약간 또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또 립 서비스죠. 우리 뭐 한다, 어떻게 한다, 막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또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월 8일 목요일 날은 상장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금요일이네. 잘못 봤습니다. 목요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올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요거는 관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첫날은 그냥 동향만 보고 그 다음날부터 움직임 보고 로봇 쪽이다 보니까 한번 로봇 쪽에서도 하나 추가로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눈길을 가자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옵션 만길 들어가 있고 이날 또 CJ그룹 쪽에서 CJ E&M 체크해야 되겠죠. 카카오 실적 발표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BGF 리테일 이거는 편의점 쪽인데 워낙 성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수 쪽이다 보니까 일단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KTNG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 들어오네요. 그리고 들어온 것 같고 그 밖에 네브치스터즈 이거 업데이트 된 다음에 실적 동향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펌텍 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 이것도 가장 증권 중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휴젤 이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APR 이런 것들 챙겨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같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밖에 나머지 콘텐트리 중앙이나 CJ E&M 이런 쪽들도 약간 지금 한한령 해지와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게 되면 또 눈길이 가겠죠. 그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 이거는 그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식 들어오는 거는요. 그리고 로켓랩 이런 것들 또 실적 발표하고 있고 그 밖에 코인베이스 사운드하운드 AI 이것도 한번 실적 발표하게 될 때마다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파이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이런 정도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들에 대한 실적 동향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날 두 개가 상장이 되는데 둘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일단 두 번째부터 보게 되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일단 지금 당장 매출이 막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상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 치료제 이거 IR 할 때 보니까 되게 뭔가를 열심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거 관련된 쪽에서 일단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뭐 컨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원일 TNI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수소 관련된 쪽들이고 게다가 LNG 관련된 쪽에서 천연가스 사업 쪽에서 뭔가 변화가 좀 들었는데 SVC라고 하는 쪽 기화하는 쪽에 대해서 전량 수입 위주라는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산화했고 재액화기 연료 주입 시스템 가스 히터 이쪽들 보게 되면 LNG가 커졌을 때 할 일을 할 만한 회사예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 눈여겨보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원일 TNI 일단 낮짐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요날 후보 통화정책 컨퍼런스가 나오는데 이때 다수 연준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FOMC 끝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혹시나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날은 TSMC 4월 매출이 발표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쪽에서 큰 변화가 없는지.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돈 더 썼으면 더 썼지 줄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TSMC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TSMC도 주가가 좀 저평가죠. 갈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 위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봐도 이런 때는 뭐 지금은 부담 없이 봐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TSMC의 그냥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지금 뭐 대항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반대로 워낙 이쪽만 이제 뭐 거의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를 뭐 거의 60% 이상 잠식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혹시나 삼성에서 이건 그냥 제 바램과 국뽕이 찬 마음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성과만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거 삼성 우와 하고 이쪽을 약간 좀 더 봐주게 되면 TSMC 밀릴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다 좋은 거 아는데 그 경쟁률에 좀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이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쪽들. 인텔도 물론 있겠지만 인텔은 약간 바보형 된 지가 오래고요. 삼성도 뭐 그런 이미지가 아직 있는데 혹시나 지금 파운드리에서 뭐 수주한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E&M 쪽에서 K콘 행사 있는 것들 또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CJ 프레시웨이 실적 발표입니다. 네이버 보셔야 되겠죠.
또 GS 쪽은 뭐 그냥 그렇고 롯데 쇼핑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석유화학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석유화학 지금 석화 쪽에서는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모르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바라보고요. 그 밖에 지금 금요일날 또 미국은 이날은 뭐 실적 발표가 거의 없네요. 거의 8일날이죠. 이날 S&P 500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거의 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8일날 이때요. 그래서 370개인가 320개인가 뭐 이렇게 300 블라블라 이 회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아는 회사들이 이때 실적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중국의 지표 쪽에서 지금 4월 차량 판매 그리고 또 통화 M2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이 정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는 똑같네요. 뭐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실적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실적과 그리고 거기다가 관세 관련된 얘기 블라블라블라 이것들 또 아까 화요일이죠. 예,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기업 실적은 뭐 다양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나타난 FOMC 쪽에서 과연 연준 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장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은 예,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다시 월요일, 화요일 휴식 모드 들어가시죠. 예, 그리고 화요일 정도는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자 이제 뭘 좀 플레이할까, 뭘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좀 마인드를 끌어올리시되 지금은 그 전입니다. 지금 여행지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집에서 거의 예, 편히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잘 쉬시고요. 예, 저희는 예, 아마 또 기회 되면은 저도 파워시황 또 올려드려서 시장 그래도 감 잃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